1학년 안녕.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4반, 5반, 6반은 눈치채지 않을까? 선생님은 1학년 수학 선생님이고 등교 수업할 때는 이제 4반, 5반, 6반에 들어가요. 그래서 1반, 2반, 3반은 선생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선생님이 등교 수업을 했을 때 이제 설문지 같은 걸 받아봤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다. 선생님과 소통하고 싶다. 약간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쑥스럽지만 이렇게 조그마한 화면을 준비를 했어요. 너무 부끄러운데 또 부끄럽다기보다는 이런 방식 자체가 안 익숙해서 선생님이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작이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학습지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 우리 친구들 교과서 있죠, 교과서. 교과서를 준비해주면 돼요. 교과서 80쪽을 옆에다 펴놓고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들을 건데, 반드시 교과서가 있어야 선생님 수업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교과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선생님이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그냥 교과서를 보는 거예요. 교과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이쪽이 낫겠다. 이쪽이 선생님 보기가 편하겠다. 이렇게 해서 고개를 돌릴 때마다 조금 이해를 부탁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 자, 교과서 80쪽에 개념일기 보면 접시저울에 관한 얘기가 있죠. 이 예시도 너무너무 좋긴 한데 선생님이랑 조금 더 재미있는 예시를 한번 가지고 수업을 해볼 건데, 자,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갔는데 많은 학생들이 쌤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세요? 딱 봐도 어려 보이지 않니? 그치?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의 나이에 관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의 나이를 선생님이 X라고 둘게요. X라고 두고, 자, 선생님의 나이에 3배를 하면요. 선생님의 나이에 36을 더한 것과 같아요. 요렇게 식을 세웠어. 요렇게 식을 세운 것. 즉, 등호를 이용해서 수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거를 우리는 등식이라고 해요. 자, 등식의 핵심은 등호야. 등호를 이용해서 관계를 나타내면 되는데,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런 것도 등식이에요? 물론이지. 등호를 이용해서 그냥 관계를 나타낸 거잖아. 참이고 거짓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등호를 나타내서 관계를 나타내기만 하면 모두 등식이 돼요. 이해했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등호를 나타낸 식에서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좌변이라고 하고요. 등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우변이라고 하고요. 합쳐서 뭐라고 한다? 교과서 보면 나오죠? 양변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이 캠에 보이는 나와 눈을 마주치면서 대답을 해주면 좋겠네. 좋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등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문제 1번 볼게요. 문제 1번에 1번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문제 1번에 2번만 해보자. 자, 1번에 2번. 공책 A권과 수첩 2개를 산 가격은 색연필 A자루와 연필 C자루를 산 가격과 같다. 자, 일단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냥 공책을 A권 샀어. 공책이 800원짜리인데 A권 샀어. 그럼 얼마다? 800 곱하기 A니까 800A지. 그리고 수첩 2개. 수첩이 600원인데 2개 샀어. 그러면 1200원이 되겠죠. 600 곱하기 2 하니까. 이 가격이 같대. 뭐랑? 색연필 A자로. 색연필이 900원인데 A자로 샀으니까 900 곱하기 A에서 900A죠. 그리고 연필 C자로. 연필이 300원인데 C자로니까 300 곱하기 3을 해서 900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두 가격이 같다는 거를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냈어요.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별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러면 81페이지 한번 볼게요. 81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아까 우리가 어떤 선생님의 나이를 가지고 등식을 하나 세웠지. 뭐였지? 3x 플러스 x 플러스 36이었지. 기억해?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럼 선생님의 나이를 직접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자, x의 값과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이 등식이 성립한지를 봐야 되니까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을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의 값이 3x의 값이고 우변의 값이 x 플러스 36의 값이죠. x의 값을 바탕으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서 참과 거짓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선생님이 딱 봐도 16살 같죠? 맞아? 그래서 x의 값이 16일 때 3x의 값은 얼마? 3배를 했으니까 48이겠죠. x 플러스 36 하면 50이죠. 두 양변이 지금 값이 다르죠. 그래서 거짓이 되겠죠. 아, 그러면 조금만 더 오케이. 17살 동안일 수 있으니까, 그치? 17살 해가지고 좌변을 보면 얼마? 3 곱하기 17하면 51이죠. 우변은 53이 되죠. 가까워는 졌지만 두 값이 다르니까 여전히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가 18일 때 한번 볼게. 자, 18일 때 3x의 값 얼마? 54가 되죠. x 플러스 36 하면 18 더하기 36이니까 54가 돼서 같아지겠죠. 아, 등식이 성립하네? 그래서 x가 18일 때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잘 보면 x 값에 따라 지금 거짓일 때도 있고 참일 때도 있어. 이러한 등식을 특히 우리는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해요. 즉, x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르는 값,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값, 이거를 우리는 미지수라고 해요. 자, 위에다 쓸게요. 미지수. 미지수라고 하고, 특히 쌤이 뭘 쓸지 알겠지? 특히 그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거. 성립하게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교과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죠?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죠. 맞나요? 해라고 해도 좋고 근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x에 따라서 그 등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을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값, 그 문자 x를 그 방정식의 미지수라고 하고, 그리고 그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해요.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쌤 나이가 18살. 18살 같아 보여요? 사실 18살은 아닌데, 선생님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받았어. 이렇게 뭐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애가 쌤 보고 10대 후반처럼 생겼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18살인 척 해봤어. 근데 그렇게 보이죠? 얼마 차이 안 나, 너네랑. 자, 바로 항등식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는 x에 대한 방정식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x에 대한 항등식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항등식을 배우기 이전에 선생님이랑 게임을 하나 해볼 건데, 어떤 게임이냐면, 자, 너네가 어떤 숫자를 하나 생각해. 어떤 숫자를 하나 생각해 놓고, 자,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이 숫자에 4배를 해. 한 자릿수든 두 자릿수든 뭐 상관없어. 근데 숫자가 간단하면 너네가 계산하기가 좀 편해. 그래서 한 자릿수를 생각하고, 자, 거기에다 4배를 해요. 4배 했어? 더하기 8 해. 더하기 8. 했어? 나누기 2를 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그 값에다가, 자, 이렇게 한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뭐라고? 그치? 이 값에다가 뭘 어떻게 하냐면, 네가 원래 생각했던 값 있지? 거기에 2배를 한 걸 빼. 따라왔어? 자, 쌤 생각에는 다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결과값 쌤 한번 쳐볼게.
4가 나왔을 거야. 맞지? 맞지? 쌤이 맞았지? 쌤 되게 천재 같아 보이지? 독심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아? 아니야?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항등식을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너가 원래 생각한 수를 선생님이 x라고 둘게요. x라고 두고 거기에다가 4배를 하라고 했죠. 그리고 뭐 하라 그랬지? 8을 더하라 그랬어. 그리고 그 숫자에다가 나누기 2를 하라 그랬어. 얼마야? 2x 플러스 4죠. 이 네모가 2x 플러스 4였던 거야. 거기다 쌤이 뭐 하라 그랬어? 네가 원래 생각한 수 x에 2배를 한 걸 빼라고 했어. 그러면 항상 4가 나올 수밖에 없지. 이해돼요? 동량으로 이렇게 날아가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제일 마지막 식을 한번 주목해 볼게요. 제일 마지막 등식.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이 맞아요. 자, 제일 마지막 식을 그냥 밑에다 쌤이 한번 다시 써볼게. 다시 쓰면 2x 플러스 4 빼기 2x는 4. 자, 이 식이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이 맞아요. 근데 지금 x가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4가 나와. 네가 생각한 수가 1이어도, 네가 생각한 수가 5여도 항상 4가 나왔을 거야. x에 들어가는 수에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해. 이거를 뭐라고 한다? 책 한번 봐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모든 x를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세상에는 수가 너무 많은데? 궁금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문제 3번을 한번 볼게. 항등식은 티가 나요. 항등식에서. 항등식 꼴에서. 자, 문제 3번에 볼게요. 첫 번째 식. 1-2x는 4예요. 자, 얘는 한 번만 넣어볼게. x에 1 넣어봐. 넣으면 1-2 곱하기 1. 좌변이 1-2가 돼서 -1이 되죠. 우변은 4죠. 다르지? x의 값에 따라 다른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걔는 x에 대한 방정식이 돼. 되겠어요? 참이 아닌 x의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걔는 방정식이야. 항등식이라는 거는 항상 성립을 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식 한번 볼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선생님이 좌변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분배 법칙을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좌변과 우변의 꼴이 같아.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좌변과 우변의 꼴이 같으면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직접 2번과 4번이 방정식과 항등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체크를 못 해준 부분이 있는데 문제 2번 81쪽의 문제 2번 하나만 풀고 넘어가자. 자, 문제 2번에 문제 2번에 1번만 볼게요. 자, x는 마이너스 2를 해로 가는 방정식을 모두 찾으시오라고 했죠. 해로 갖는다는 의미가 뭐였어요? 그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x값, 성립하게 되는 값을 해라고 했어. x값이 필요 없어. a값이 해도 돼. 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 등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확인해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체크하면 되지. 좌변 4-3x. 좌변이니까 좌변 한번 체크해 볼게. 4-3 -1이죠. 곱하기 생략된 거니까. 그러면 4 플러스 3이 돼서 7이죠. 우변은 얼마야? 7이죠. 같죠? 그래서 얘는 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해주면 돼요. 좌변과 우변의 값을 비교해서 같으면 해가 되고 아니면 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할 건데 간단히 뭐 배웠는지 다시 복습. 자, 우리 첫 번째 뭐 배웠어? 등식을 배웠어.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 주목하걸로 하면 된다 했죠.
등식에서 왼쪽에 있는 걸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 그리고 두 개 합쳐서 뭐라고? 양변이라고 했었어요. 두 번째, 뭐 배웠죠? x에 대한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등식이 a라는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면 a에 대한 방정식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정식의 의미를 배웠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 x에 대한 방정식 배웠고 그 미지수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미지수라고 배웠어. 특히 그 미지수 x 중에서 그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x 값을 뭐라고 한다? 해 또는 근이라고 배웠어요. 자, 이번엔 등식 중에서 x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의 값에 상관없이 그러면 걔를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어요? 항등식은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과 우변을 정리해봤을 때 꼴이 똑같아지면 항등식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잘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등식의 성질을 배우고 그리고 1차 방정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오늘 수업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